입장 먼저 하시겠습니다. 어, 2주일째 되는데, 교단은 많은 것이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 외형은 지금 이런 인사도 달라지고, 특히 종법사님이 바꿔지고 해놔서 큰 변화가 있을 걸로 알았는데, 과연 변화가 오냐 안 오냐 해가지고, 특히 제가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거 못지않게 또 한편 요즘 저 명사님이 오늘 또 다른 모임 하고 여기 들어오신다고 하던데 그 문제 제기를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음, 과연 견성 어떻게 볼 거냐. 이대로 견성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만 계속 있을 거냐. 종교의 생명이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우리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신 거예요. 잘못하면은 상당히 논란이 되었다도 싶더라고. 그래서 오늘 꼭 이 문제 때문에라도 지금 들어오셔야 한다고 했는데 들어오시는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조금 서로 간에 같이 주고받은 내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선생님들 지금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이 그저 희사님도 안 오신 것 같네 아직. 법사님께서는 오셨고, 또 법사님, 그분도 이거 관심이 많으신데 아직 안 들어오셨습니다. 특히 법사님께서도, 그, 명사님, 과연 이 불교정전 이후에 원불교 정전의 교전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오히려 소태사님의 의도가 희석돼 버린 느낌. 아, 이 교수님 오셨네. 아까 내가 희석되어진 느낌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의 경우는 어, 오히려 원불교는 소태사님의 그 불법에 초점을 둔 방향이 많이 유교적 방향으로 조금 변질된 느낌까지도 갖고 있다. 이걸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시는 얘기 도중에 이제 그게 이제 명사님이 사실은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대의 자료는 아마 겸사님이 그 자료를 많이 제공하시는 것 같아. 자료에 관해서는 우리 모구의 공부만이 아니라 아마 원불교 이쪽에 있는 젊고 나이 든 사람에 관해 가장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이 겸사님인 것 같아. 아주 저희들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 오정보 법사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몰라도 불교 정전에서 있었던 불교적 분위기가 오늘 여기 같이 들어오시는 이현용 쌤 같은 경우는 불교적인 게 많이 희석돼 버리고 유교적 경향으로 많이 기울어 버렸다. 그 유교를 첨부시키는 건 좋지만은 불교의 본래적인 분위기가 많이 흐트러져 버렸다. 아, 요 얘기를 상당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는 셈이에요. 그 속에 이제 그 명사님이 가장 중요한 견성 문제가 이게 지금 이거는 그 원불교의 변화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소태사님 당대에서부터 견성 문제가 지금 뚜렷하게 강조가 좀
덜 되고 있다. 요 문제를 심각하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시는 편이거든요. 지금 명사님이. 저는 상당히 옳다고 봐요. 그리고 그 분야가 굉장히 우리가 다시 되새기면서 찾아내야 할 영역일 거라고 봐요. 쉽게 희석되는 방향은 뭐냐? 견성만 신경 쓰면 안 된다. 사막을 병행해야 한다. 사막 병행하다가 보니까 가장 첫걸음마인 견성에 대한 강조점이 희석돼 버리고 사막하면서 한다 보니까 견성은 한참 멀다가 어느 몇 년 횟수가 되면은 그냥 견성 안 했어도 항마를 다 주더라. 과연 이게 이대로 가도 되겠느냐 하는 면에서 상당한 심각한 교리 문제를 제기를 한 셈입니다. 오늘은 이제 불교정전에서도 이론상에 관한 조성법, 그 다음에 심과 기도 이제 들어갈 차례인데, 이런 것도 다 관계된 내용입니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앞에 있었고, 불공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게 있었는데, 그게 다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깊은 공부를 해가기 위한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 있다 셈 치고,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묵상심고로 해서 깊은 교리 공부를 하기 위한, 그리고 그 깊은 교리 공부는 우리들 머리만 짜내는 게 아니라 법신불께서 지금 호려보고 계시는 성령들께서 지금 우리를 살펴주시고 있다는 그런 큰 응원하에서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심고 하시겠습니다. 오늘 공부 순서는 법신불 일원상 조성법, 그리고 심고와 기도까지 하면은 앞에 개선론에 해당되어진 부분이 끝납니다. 근데 아마 심고와 기도까지 못 갈 가능성이 많아요. 법신불 이론상 조성법의 그 앞에와 연결지어서 할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오신 시사님이 오셨나? 안 오신 것 같은데. 자, 법신불 일원상 조성법을 누가 조금 읽어주실까요? 책 가지고 계신 분? 누가, 허 교수 아직 연결이 안 됐네? 저는, 저는 안, 제가 읽어드릴게요. 책이 예, 없는 거 예. 아니에요. 네. 그러시죠. 불교 정전, 제10장 법신불 일원상 조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0장 법신불 일원상 조성법. 법신불의 형상을 그려 말하자면 곧 일원상이요. 일원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양대은이요. 그 내역을 또 말하자면 곧 사중은이니 법신불 일원상을 숭배하기로 하면 각자의 행편을 따라 다음과 같은 모형으로 나무에 금이나 먹으로 각자를 하든지 그렇지 못하면 비단이나 종이에 그려서 독자를 하든지 하여 벽상에 정결히 공안하고 심고와 기도로 행할 것이니라. 지금 예. 법신불이 이제
그것이 그려놓고 고불 미생년의 응연 일상은 쓰셨습니다. 예. 예, 방금 감사합니다. 허 교수님 전화했어? 왜? 허 교수님 연결이 안 돼? 음. 자, 법신불 이론상 조성법만 나와 있습니다. 이론상은 내역에 관한 얘기는 별로 안 나온 셈이에요. 법신부로 형상을 그려 말하자면, 법신부로 형상을 그려 말하자면, 곧 이론상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 지금 그랬죠. 어떤 원로 교부님께서는 손가락 정도가 아니라 이건 사진이다라고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손가락, 사진, 다 상징을 말합니다. 그 일원상이요. 상징으로 말하자면 일원상 상징이요. 일원상 내역을 말하자면 요 내역에 관한 얘기는 그래. 겸사님이 잘 밝히셨더라고요. 내역이란 말이 지금 원불교에서 애매해요. 그런데 내력하고 내역하고는 좀 다른가 봐요. 내력할 때 력은 역사라고는 아마 그 역자할 거예요. 경위, 과정 뭐 이런 거를 얘기할 때. 그 여기서 내역할 때는 그 내용 아마 그러기가 쉬울 거예요. 혹시 저 경사님 그 부분 한번 잠깐 언급해 주시죠. 한번 찾아보셨더니 어떻더라고. 경사님 계세요? 아, 시작. 예. 아, 내력과 내력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언급을 한 이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은, 지난번 문제가 됐던 전서 어떤 폐기 그 문제 때 새로 그때 만들어져서 문제가 된 것에 보면은 그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내력이라고 표현을 해버렸어요. 그 부분을. 잘못했던. 그래서 내력이라 하는 것은 어떤 전혀 역사 과정인데 내역이라 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포함되어 있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그 구성 요소 내용을 말하는데 그렇게 잘못 표현이 돼 갖고 다 문제다 했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니까 우리 어떤 불법 연구의 시절에 간행된 문서 중에 한자로는 내역이라 해놓고 옆에 작은 글씨로는 내력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 하니까 저 전라도 영광지방 어떤 그런 전라도에서는 그 발음을 그 부분을 내력이라고 발음을 해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이해는 하게 됐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내용을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 버린 셈인데 그래서 그 단어 하나의 의미라는 것이 참 소중한데 우리가 아무리 그 뭐냐 막 견성을 하고 이치를 뻔히 아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든 알아차린다 하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대중적으로 그를 통하여 전달을 할 때는 그걸 의도해서 글자를 좀 조금 틀리게 해도 괜찮은 거 아니냐. 거기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나중에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따져야 된다 싶습니다. 우리 불교 정전에 보면은 가끔 그런 의휘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구들이 들어 있거든요. 가장 단적인 예로 개성조차도 유노무로 무노유로 돌고 돌아 그 부분을 사람들은 돌고 돌아 이렇게 해버리니까 유에서 무로 변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예. 우리가 정산정사 법의에도 보면 유를 볼 때는 무의 심경으로 대하고 이런 의도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 유무초월의 관점에서 그걸 다가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유로 무로 유로 변해버린다 하고 생멸의 관점으로 거의 그런 그렇게 식으로 보죠. 오해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의리의 문제 이런 생의 진리 부분에서도 보면은 생멸거리의 변함이 없다. 그 부분 또 어떤 부분은 다른 부분에 보면 다 생멸거래라고 하는 어떤 변함 이렇게 문맥적으로 풀이돼야 되는데 생멸거래가 변함없이 계속된다.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다. 고로 생멸거래는 계속된다. 이런 식으로 전 문맥에 관계없이 그 언어에 집착해서 그 앞뒤 공적영지의 광명 앞과 뒤를 구분해 보면 어느 정도 명확해지는데 하여튼 그 부분조차도 사람들이 좀 언어 때문에 오해를 일으키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어떤 내역과 내력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원래 내력하면은 겸사님이 다른 어디선가 그 약간 표시해 놓으셨듯이 변화된 과정의 내용, 그리고 그동안의 변화 과정까지를 쫙 다 담아있는 내용 아마 이렇게 보기가 쉬워요. 내력하면. 역사역자 아마 그 지낼 역자를 쓸 거예요. 그리고 내역하면은 그 내용을 말하자면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특히 영광 지방의 어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의도는 그 일원상이 지니고 있는 그 역사적 과정이나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그 말이 아니라 일원상 그 자체의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면 그 의미가 강할 거예요. 그래서 내력보다는 내역을 말하자면 하는 것이 더 맞을까 싶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그 단어 선택에 달려 있고 이 내역 여기가 큰 지금 일원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여기는 양대은이 있지만은 이거는 안 고쳐 있네요. 양대은 이거는 이거 광복 이후에 나온 책인데도 그러고만 양대은을 빼버려 놓고도 여기서는 양대은이 들어가 있네. 아니요, 교리도에도 항은 불은이 있습니다. 교리도에도. 아니 그때 나온 게, 그때 당시는 있었고 예, 그 뒤에 광복 이후에 새로 인쇄를 한 거에서는 황은 불운을 다 빼버렸어. 그랬는데, 이 그러면 지금 그걸 보면은, 빼려면 여기에 있는 양대은이요 이것도 빠져야 돼. 그렇다면 교리도에 그것만 뺄 게 아니라 그, 그 내용을 혁신론에서 써진 요 부분도 지금 양대은은 빠져야 돼 원래 원 의미로는 그렇죠. 그 내역을 말하자면 양대은이요 그, 그 내역을 또 그 내용을 또 말하자면 사중언이다 해가지고 일원상은 상징
그 상징이 의미하는 그 내용 들어가 보면은 양대은이 빠지고 사은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실수로 이게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양대은은 실수라고 그래요. 원불교에서는. 저는 근데 실수라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싶은 것이 황은은 실수라도 황은은 빼야 돼요. 근데 저는 불은은 꼭 살려야 한다는 것이 늘 지론입니다. 이때 불은 법신불입니다. 이론상의 내용을 말하자면 법신불의 은혜를 말한 것이고 그 법신불의 은혜의 내용을 말하자면 사은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아무튼 법신불 이론상을 숭배하기로 하면 각자 형편을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모형으로 나무에 금이나 먹으로 각자 글자를 새기는 것이죠. 양각이가 쉽죠? 음각보다. 를 하든지 그렇지 못하면 비단이나 종이에 그려서 족자로 하든지 해서 벽 위에다가 청결히 봉안하고 심고와 기도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잠깐 나와요. 어떤 분께서는 소태사님께서는 일원상을 부처님으로 볼 때 그걸 그렇게 금맥기 칠해서 하지 말고 소박하게 종이에다가 그리든지 그건 종이에다가 그리나 보자기에다가 그리든지 하는 것은 더 어려울 그 형편이 없을 때 얘기고 나무에다가 금이나 먹으로 조각을 하든지 금이나 먹으로라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뚜렷이 나오네요. 먹이라면 검은색이죠. 그런데 이 금으로 하는 이것은 안 해야 한다. 뭐 꼭 금색깔을 칠해야 그것이 의미가 있냐. 소박하게 검은 먹으로 동그라미 그리면 되지. 요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지 늘 했었는데 소태사님 원안에 보면은 금으로 하든지 금이 없으면은 먹으로 글자를 각자를 하든지 하는 면에서 이 금이라는 면을 살려보셨구만요. 왜 원래 소태사님 의도는 먹으로 오는 것이 소박하고 민중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것이 소태사님 본래 뜻이다라고 주장하는 젊은 후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그렇지 않네. 금이라고 하는 색깔을 그것은 먹하고는 달라 색깔이. 집색이 세 벌이나 직심시불이나 같지 않냐 그런데 즉심세 시불하고 집색이 세 벌하고는 달라요. 소태사님은 같이 하신 걸로 했지. 농부니까 집색이 세 벌 그냥 한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아는 사람들한테는 똥막대기 하는 것하고 황금막대기 비교가 안 돼요. 그거는. 그러듯이 금이나 먹으러 온다 해서 이 금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교당에도 여건이 어려운 몰라도 가능하면은 가장 값지게 요즘은 금 색깔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 같아. 요즘은 또 뭐라고 합니까? 뭐, 형광등 같은 거 뭐라고 하지? 거기 하는 거? LED 등이 LED. 이런 거 해가지고 그게 확 우리들에게 이렇게 드러나게 그런 면 같은 것들이 여기도 지금 조성하는 법에는 상당히 한 면이 나와 있네요.
요 문제 하나 하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일원상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사은이냐, 사은보다는 제가 볼 때는 법신물이에요. 오히려. 일원상은 사은보다도 법신물이 더 초점이에요. 그리고 그 법신과 사은은 같은 맥락에서 한다. 이제 요 문제가 지금 오늘 일원상 조성법에 우리들이 공부해야 할 문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조성하는 데에서 각 교당마다 지금은 하얀 벽에다가 그 강남이 제가 가보면은 제일 표본으로 잘 보여져. 그 금으로 이렇게 그 반원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반원입니까? 아니면 전체 원입니까? 그걸 지금 세웠는데 이제 일부에서는 고집을 하는 교무님들이 있더라고. 아니 나무에다가 그 검은 색깔로 칠하는 것이 소태하님 소박한 출발이었는데 왜 종교에서마저도 이렇게 금 색깔로 막 따라가느냐 하는 그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론상 조성에 있어서 그 혹시 문제 제기를 아니면 느끼신 분들이 있으면 잠깐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이론상 조성부터 한번 내용은 좀 이따 하고 혹시 봉사님 어떤 원상 모시고 있어요? 금이죠, 금. 금색신. 일원상 부처님 금색신이죠. 금색으로 돼 있어요? 집에는 먹이고, 아, 그래요? 교당에는 금이고, 그렇습니다. 예.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평소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죠. 이제 그 먹으로 하지, 그 금으로 하느냐고 반대 좀 의사를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 불교 정신 이 부분은 안 읽어본 분들 아닐까요? 금이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반드시 나와야 저도 됩니다. 예, 그 사람 말은 맞다라고 싶었는데 그래도 예. 금이어야 한다 저는 주장을 했는데 소태사님 말씀에 보면은 금으로 하든지 그렇죠. 예. 없으면은 먹으로 하든지 그 말씀인 것 같아 지금. 대종사님 말씀하셔 놓으시니까. 예, 예. 예. 마치 대종사님 먹으려 했다. 우리가 이 원기 20년에 백악전에 모실 때 그때 먹으려 했기 때문에 먹으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역사적인 것으로서. 근데 뭐 예. 불교 정신의 엄연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그러기는 한데 예. 그래도 나름대로 뭐 대종사님이 하셨으니까 꼭 우리가 따르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주장했던 것도 일리는 있었어 보니까 소박하게 그런 데 있지 그걸 꼭 금으로만 해야 하냐 이런 얘기가 될 수는 있었어. 그 점에서 혹시 각 교당에 또는 집안에 이런 사항을 봉안할 때 일본 가니까 집안에 전부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불상을 모신 괴를 불감? 불감이라고 할 거예요. 부처님을 모신 그 상자가 있어요. 그 상자에다가 부처님을 모시고 나갈 때도 거기다 절하고 들어올 때도 절하고 하는데 그거 참 좋아 보이더라고. 음. 언제나 자기를 챙길 수 있는 이게 윗바사나를 언제나 하듯이 그 딱 볼 수 있게 하는 거야. 나갈 때 간절한 기도 심정으로 하고 나가고 들어왔을 때 무사히 잘 돌아와서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위를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집안의 원상을 모실 필요는 꼭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원상을 모실 때 어떻게 모실 거냐? 이제 특히 교당에도 마찬가지고 이론상 조성법 그 목판에다가 검은 저 금으로 하든지 금 맥기죠. 이제 금 자체는 아니겠지. 음. 또는 저 먹으로 하든지 음. 요 조성에 대해서 혹시 좀 생각되시는 것들이 있으세요?
분명히 소 태사님께서는 금이라는 것도 이게 나는 그전에 몰랐어요, 이거.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이 이 얘기하길래 그것도 일리는 있겠다마는 그래도 금이다라고 저는 한번 그 하섬에서 그 있는 교무님하고 얘기할 때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지금도 아마 일선에 있는 어떤 교무님들 가운데서는 그 소박하게 목판에다가 검은색으로 모시는 게 낫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 대목을 보면은 과연 꼭 그래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떠오를 수 있거든요. 일리는 있어. 먹으로 하고 소박하게 해야 한다는 거. 그러나 이왕 그 종교 집단에서 개인도 아니고 교당에서 딱 보면은 그 어떤 그 뭔가 성스러운 맛이라고 할까? 뭔가 이렇게 그런 것을 좀 그래도 풍광 자체가 훨씬 다르지 않겠냐 하는 전 그 면에서 금으로 해야 한다는 걸 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소타님 자신이 지금 금이라는 말씀을 하셨네. 지금 서울에 있는 어떤 교당들 대부분 다 아마 금으로 몇 기 칠해서 하실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래도 소박하니 검은 게 좋다라고만 하시는 데도 있을란지는 몰라서 지금 조성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원남교당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입시다.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남은 새로 건물을 지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원상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커다란 철판을 아주 큰 철판인데 가운데를 원으로 텅 비운 철판이죠. 텅 비우게. 예, 완전히 텅 비운 철판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 해놓고 하나의 원이죠. 큰 원이죠. 정말로 큰 원인데 그냥 비워진 철판인데 법회 중에는 뒤에서 빔으로 하얀 이런 상이 그 벽에 예, 비추어집니다. 법회 중에는 예, 평소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 어떤 거부감이나 어떤 그거 없이 아주 편안하게 법당에 다가갈 수 있고 그 커다란 그야말로 커다란 원 앞에서 마음이 그야말로 텅 비워지는 느낌, 편안한 느낌을 들어받는 걸 봤거든요. 예, 오늘 또 원불교를 믿지 아니하는 비교도 나이가 거의 한 70 다 된 어떤 여자분하고 원남교당에 어떤 일이 오늘 또 갔다 왔는데 그 느낌을 말하더라. 참 좋다. 편안하다. 아, 원남교당은 백악전에서 그 음악 연주회를 많이 열거든요. 예, 상당히 자주 엽니다. 이 음량적으로 소리가 좀 울림이 있도록 해서 어떤 소규모의 어떤 그 음악 연주회, 자그마한 규모를 축소한 교향악단 전에 해성음악회를 한번 원남교당에서 가진 적이 있는데 그거는 교향악단 규모를 축소해서 한 적이 있는데 그 지휘자가 함신익 지휘자인데 그야말로 음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자그마한 소규모의 연주회를 하기에는 최적화된 참 좋은 환경이다. 그런 말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하여튼 부담 없이 사람들이 다가가서 어떤 원을 그 안에 푹 들어가는 그런 마음을 느끼도록 하고 저도 그런 걸 또 느끼고 맨 처음에 그걸 계획할 때 여러 사람
뭐 선배 교무님들하고 뭐 이런 분들하고 많이 의논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은 건축가의 의도도 강하게 작용했지만 여러 사람들이 의논 결과 그 형태로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불교 정전에 보면 나무에나 종이나 헝겊에 까맣게 혹은 금색으로 한다 했는데 오늘날 뭐 나무가 안 되면 플라스틱이라든지 혹은 그 쇳덩어리라 하든지 여러 다른 데서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당시 환경적으로 나무나 배 혹은 헝겊이라는 말을 아마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 어떤 구절의 어떤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서태선 대종사님의 어떤 그 의도를 짐작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어떤 때는 우리가 참 처처벌상이라고 했고 이런 상의 내역이 사안이요 사안의 내역이 우주 만물 삼라만상 전체를 했는데 그래서 어떤 데는 싣고 드릴 때도 앞에 이런 상이 없어도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신고를 저도 드린 적도 들어 있는데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상은 우리가 수행의 표본이나 신앙의 대상으로 어떤 형상이 없을 때 허전한 경우에 어떤 중생들을 위하여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너무 어떤 여기에 적힌 대로 너무 거기 갇혀 있는 건 좀 그렇다 싶습니다.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 원원교당의 이론상이 그런 형태가 되는데 약간 영향이 있다면 있는 그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건축회사 사장하고 얘기하는 자리가 있어서 그 저희 이론상은 테두리가 본이 아니다. 저 테두리가 가리키고 있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테두리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쓸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그걸 원산으로 뚫어놓는 것까지는 생각했을 텐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 그 투사해가지고선 하얗게 이제 그 조그만 원을 갖다 놓거든요. 그게 이제 완전한 이론상이다라는 얘기인데 그건 이게 뭐냐면 유하고 무가 거의 그 원 안에서 같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요걸 어떻게 표시할 거냐 하니 맞으면 그게 그 주역을 하면 태극하고 무극하고 같이 있는 건데 요걸 어떻게 표시할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법신불 신앙이 좀 제대로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태니까 얘기가 수렴이 잘 안 되는데 법신불 신앙이 확실하게 대종사님 뜻이다 하고 거기에 이제 셋업이 된다면은 그런 문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다시 돼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시금석으로 원남이 그런 형태로라도 금을 그었다. 그런 데 의미가 있다. 이제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히 하면 대종사님 생각이 쭉 사안서부터 바꿔오시면서 이론상 소문을 갖다가 할 적에는 이론상인데 그걸 이론은 해가지고 내용은 쭉 쓰셨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나서 그 이론 자체가 구공구적한 거다 하고 개성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2년 있다가 불교정돈 교리도에서 할 적에 상기 원공은 법신불이니 이렇게 해서 원하고 공하고가 같이 있는 저 모습은 저게 법신불이니 하고 돌아가신 거란 말이죠.
경사님, 저 다음 기회에 있으면은 그 원남교당 그 법신부를 한번 사진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예,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좋아요. 제가 지금 다른 거 참고하고 싶은 거는 그 법주사, 법주사가 저기 충청도에 있죠? 홍미성. 예, 거기에 음. 그 미륵 불탑이 밖에 크게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지하실 같이 뭐 들어가 보면 그 불교에서는 팔상을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십상을 해놨더라고요. 10가지로. 음. 근데 그 십상을 하게 된 데는 원불교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봐요. 그 주지가 그때 마침 월탄인가 됐어요. 근데 월탄 그 사람이 김제 사람이래. 그러니까 이 원불교를 많이 참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상을, 대개 불교에서는 8상을 많이, 8상도 하듯이 하는데, 10개를 한 것은 원불교에서 그 참고를 해가지고 한 것 같고, 그런데 그 미륵불을 반가사유상으로 있거든요. 그 밑에는, 저 밖에는 이렇게 서서 있는 미륵불인데, 거기는 미륵보살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금빛이면서도 또 LED 이걸로 했는데, 아주 참 거룩해 보여요. 참, 거 가면은 저절로 그 앞에 옷깃이 여며지고 종교적인 자세가 되겠구나 하는 것이, 근데 그 설명도 그때 제가 딱 적어 왔는데, 십상을. 화엄경이라든지 이런 법화경이나 이런 데서 따가지고 썼는데, 정말 잘 썼더라고요. 근데 포맷은 원불교 포맷을 따서 한 것 같더라고요. 10개 딱 한 것 보니까. 그분이 저 총무원장 나섰다가 나중에 떨어졌던데, 그러나 굉장히 불교에서는 파워가 있던 사람이에요. 자, 이게 이제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특히 우리가 1차적으로 이 원상이나 불상을 모시는 데에는, 우리는 일원상이 불상이죠. 원불교 일원상 불상을 모시려면은 불교에서 장엄하는 법들을 1차적으로는 저는 고려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 불교 고려를 하고, 이것만 불교만 그럴 게 아니라 다른 종교들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특히 불교회 중에서는 그 불상도 있습니다만 만다라가 크게 우리하고 거의 같아요. 근데 우리 만다라는 동그라미 하나예요. 유교는 동그라미 하나에다가 태극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4개, 8개는 아니고 4개까지 들어가 있는 그 태극도설 같은 것이 유교의 그들의 불상이죠, 사실은. 그런가 하면은 불교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힌두에서 하고 있는 그 종교적인 신앙 대상의 어떤 상을 어떻게 조성을 하는가, 이게 굉장히 참고가 될 거예요, 아마. 힌두는 대부분 보면은 브라흐마, 비시누, 시바, 삼신을 모시는데, 그게 이제 삼신 내지 삼위일체설이에요. 그래서 시바신을 모시는 데에서는 비시누나 브라흐마가 다른 면으로, 앞에 정면으로 모셔져 있는 게 아니라 뒷면이나 이런 데 그려져 있고 조각되어 있고, 비시누 신을 모시는 파들은 비시누 신이 정면으로 받들 때 딱 나와 있고, 창조 신인 브라흐마 신은 뒷꼭지 같은 데 있거나, 또 이제 브라흐마 신을 모신 신전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쪽, 그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슬람 종교가 상당히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들의 어떤 존상을 안 모셔요, 그 사람들은.
그 상을 모시면은 그건 우상숭배다 해가지고 상을 부정해버려요. 그런데 그걸 어떤 형태는 아니지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그 건물에서부터 그걸 고려를 하는 것 같아. 텅 비어있죠, 사실은. 텅 비었는데 거기 가서 알라신을 모시는 어떤 그 기도를 한다든지. 아마 이런 것이 각 종교마다 바하이교라든지 여러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들에서 그 종교의 가장 궁극으로 모시는 궁극적 실제를 어떻게 상을 모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우리대로 중요하대. 그리고 형태도 형태지만 거기다가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고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것들도 상당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것이 지금 이론상 조성법을 보면서 생각이 좀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론상 조성법 여기에 지금 중요한 것은 목판에다가 금으로 하냐 먹 색깔로 이렇게 칠하느냐 하는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론상 조성법에 관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고 그러안 하면 이론상의 내력 쪽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그쪽으로 넘어가겠으니까 그 이론상의 내용, 이론상의 내역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론상의 조성에 관한 혹시 선생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하시죠. 담양에서 올해 그래도 선생님 하시면서 뭐 느낌이 있으실 텐데 원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론상 조성법을 별도로 중요하게 말씀해 놓으신 이유는 앞으로 우리 대종사님 법이 몇만 년이 갈 텐데 혹여 깨달음에 대한 표상, 진리에 대한 표상을 앞으로 조성하는데 일관성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실 텐데 저는 그 색깔과 또 그 재질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이 발을 끝에도 이런 상이 있더라. 내 마음 속에 조성된 이론상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어떤 색깔과 어떤 모습과 방금 지금 그 원론교당 이 단상 그 재단에 이론상을 보내주셔서 지금 그걸 방금 봤는데 저도 그냥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뭐 어찌됐든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내역 그 속에 진리가 들어있다는 내역을 우리는 알아서 제 마음속에 있는 이론상은 색깔도 제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색깔, 기분 좋으면 금색, 막 하루에도 수천 번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의미를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다고 하지만 너무 우리가 차원 높은 공부를 하시는 마당에 그걸 너무 깊이 길게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마음 가운데 우주 전체 삼라만상이 전부가 이론상의 성질과 이론상을 모양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이 어떨까? 전 그렇게 싶습니다. 저희 창평교당은 금색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하여튼 볼 때마다 아까 경사님 말씀하신 대로 금색으로 하니까 우선 새로 들어온 어떤 초심자들도 좀 우러러 보이고 조금은 금색과 우리 인간의 시각이 뭔가 그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원래 그 DNA에 금을 좋아하는 DNA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는 몰라도 금색 하다 보니까 조금 그 좀 경건해 보이고 우러러 보이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문화입니다. 문화. 그러니까 저는 막 이렇게 이 정도 말씀을 드리죠. 예. 예, 예. 저기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예, 예. 오랜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침 들어오다 보니까 이론상 조성법을 말씀하시길래 제가 평소에 좀 느끼는 것 또는 불만인 점이 있어서 이 기회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론상 조성법에 이 검정색 또는 금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더 할 말은 없는데 다만 이론상을 어떻게 정의를 하셨냐면은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 이런 정도로 이론상을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게 검정색으로 해야만이 옳다고 좀 생각이 되는 점이고요. 왜 그러냐면은 진리를 가르치는 손가락인데 손가락에다가 금칠을 하는 건 조금 이, 맞지 않지 않은가. 내 감정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금으로 장음을 했을 때 좀 느끼는 게 여러 가지요. 현실적으로는 어떤 점이 있냐면은 금으로 도금을 하면은 지금 그 조명들이 다 좋은데 난반사를 합니다. 전부. 조명이 좋을수록 난반사가 굉장히 심해요. 여기저기가 번쩍번쩍번쩍 해가지고 이론상이 직접 이 상징으로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뭐 영광 국제훈련원 같은 데에는 배경에다가 또 강목을 대고 이론상을 내가지고 굉장히 산란하고 심란합니다. 그런데 이론상은 소태상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 있죠. 대장경이 들어있는데 이론상은 관조하는 대상이고 또 화두로 삼아야 할 대상인데 이것처럼 이 산란하고 이런 이론상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볼만은 우리 교단에서 왜 이론상을 상징이고 기호로 좋게 하는데 그것을 특정한 사람의 그 붓으로 그린 이론상 이런 것을 여기저기 함부로 사용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건 영 우리의 수행이나 깨달음에 또는 상징 도구로서 화두로 삼는 데에는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던 평소에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감합니다. 동감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공사님 특히 공감하시죠? 예. 근데 저는 그러면서도 민중적인 신앙감을 유발하는 데에는 화두로 삼는다라는 정도만이 아니라 거룩한 느낌이라고 할까? 온통 다 귀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할까? 이게 저절로 우러나올 수 있는 흡입력을 지닐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하다면 굳이 안 할 것은 없다고 봐요. 그 점을 살려낸 특히 언어를 모르는 어린애기들 야네들이 보기만 해도 하고 그냥 바로 땡겨지는 맛이
그러니까 제가 송강사에 부처님을 모셔놨는데 그 천상천하의 유아독전 어린애기 빨가벗고 있는 거 그걸 불당에다가 딱 근데 장엄한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놓으면 귀신 딱지 같아서 다 무섭다고 생각하죠. 그러듯이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이티를 저기다가 모셔놨으면 애들은 더 좋아하겠다. 특히 어린애기들, 갓난애기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민중적인 종교 신앙 형태를 고려한다면 방금 명사님이 얘기한 것도 중요하고 원사님이 뭘 한들 상관이냐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데 있지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그 앞에서 턱 안도감이 나고 거기에 귀이 되고 싶고 편안감을 느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뭐 일방적인 쪽은 아니겠다 하는 저 생각이 조금 납니다. 이제 그건 서로 간에 다 각자 견해가 다르고 또는 이게 서로 이 얘기를 달리 했다고 해서 나는 이쪽이고 나는 저쪽이고 뭐 이건 아닐 거라고 봐요. 아, 그 점도 고려해야 하고 저 점도 고려해야 하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나눈 시간입니다. 혹시 여기서 조금만 더 덧붙일 분이 있으시면은 세사님 혹시 원상 문제 아니요. 기왕 말씀 얻은 김이니까 예, 경상님 말씀에 약간의 반론이 있는데요. 예, 아니, 신앙의 대상이고 또는 종교적인 측면이라면은 금색 좋아요. 또 특히 이 정전의 이론상 조성법에 근무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닌데 다만 이론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금으로 했을 때는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조명까지 겸해서 이 산란하게 난반사까지 일으키니까 이론상은 원래 법신불인데 법신불에 귀의하려는 그 수행작용에 큰 장애가 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예. 그 말씀에, 더군다나 남반사 얘기하니까 예, 지금은 명사님 그 말씀에, 옛날에는 금이었는데 예, 이제는 LED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전자 형태가 오니까 꼭 옛날 것만 매일 것이 없어요. 미래에 모두 야 어디서 봐도 그런 종교적인 느낌이 나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훨씬 개발을 다 해내야 한다고 봐요. 예, 봉사님 말씀하시죠. 명사님 그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감입니다. 그런데 그 난반사 문제가 특히 있어요. 또 국제훈련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신 부분에서 어느 특정한 분의 그 삐뚤어진 이론상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여기 이런 기회에 한번 토론을 해본 적도 합니다. 그 말씀을 지금 언급을 하셨거든요. 진짜 둥그런 이론상 뚜렷하고 고요한 자리가 상상이 돼야 되는데 말하자면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을 했을 때 근데 그 삐뚤어진 이론상 문제를 제가 그냥 그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공감이 가더란데 오늘 명사님이 그것마저 지적을 하시네요. 그 그걸 뒷부분에 누가 대해서도 제일 평소에 강력하게 그런 것을 야무지게 그 지적을 하냐면 운산이라는 분이 잘해. 예, 구름에 대종사님 친손자죠, 친손자. 손자. 그러니까 음, 그 사람은 음. 어디 걸릴 게 없어. 그, 뭐 높고 낮은 거 없어. 그냥 팍팍 직격탄으로 쏘는데 어떤 때 굉장히 일리가 있는 지적을 잘해. 명사님도 직격탄이에요, 사실은. 더 직격탄이지, 명사님이. 예, 고맙습니다. 지적을 해주셔서. 예. 그 진각종을 보면 음, 시민이라 해가지고 음, 시민을 가장 중시하거든. 그렇죠. 우리는 민간인, 시민하면 성자들의 시민만 얘기하는데 진각종은 그걸 안 해요. 개미도 시민이 있고 우리 모두 다가 시민이 있다 해서 보편성으로 강조해버려요. 교당이 시민당입니다. 교당이 시민당. 그러니까 시민당이라고 하고 음, 저 유치원도 시민당이요, 그게. 예, 그런데 육자진언을 모셨더라고요, 거기는. 예. 옴마니 밤매훔 6자 글자를 모셨어요. 근데 요즘에 가보면은
만다라를 또 모셔놨어요. 그거 좀 변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육자진원만 막 고집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무슨 행사가 있어, 저기 가봤더니, 가운데 원상이 있고, 사불이 옆에 있어. 그럼 오불이죠, 가운데 있는 불까지. 그리고 그거 전체를 또 전체불로 보는 거예요. 그런, 만다라를 또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도 입체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게 고정적이지 않고 자꾸 변하는구나. 그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불교도 근본 취지는 살리되 시대에 따라서나 또는 민심 따라서 다양하게 특히 동남아 가면 거기 맞는 형태가 되고 아메리카 인디안들한테 가면 거기에 맞는 형태가 되고 아마 유럽 가면 유럽에 맞는 형태 이런 점에서 일원상 조성법도 근본 취지는 그대로 살리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할 수 있는 이 여지는 좀 남겨둘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 싶네요.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일원상 조성법의 특히 그 옛날 버전에서만 볼 게 아니라 요즘 고전 물리학 넘어서서 현대 물리학에 와서의 어떤 받아들이는 느낌이라고 할까 이게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요. 원쌍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원쌍이냐 구냐 그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특히 유병도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는데 일원쌍은 지구본과 같은 구냐 그러면 평면의 일원쌍이냐 요 질문을 그때 하신 적이 있어요. 혹시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일원상 조성법에서 이왕이면은 평면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하는 것보다는 사방에서 다 볼 수 있는 입체적인 구가 더 낫지 않겠냐 이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총부에 오면은 여러 각도에서 원상을 볼 수 있도록 제가 있는 집 근처에 삼성교당에는 삼면에다가 원상을 어느 쪽에서도 볼 수 있는 원상을 이게 자기 앞쪽에서 보면은 원상이지만 딴 데서 보면 아니죠. 그 평면의 원상을 그렸어요. 그러고 지금 정토회관은 어떻게 돼 있지? 정토의 교당에도 그랬고, 네. 음. 변사님, 정토회관은 어떻게 돼 있어? 사방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방에. 정토회관은 해가지고 지붕 위에 올려놨죠. 그러면은 정면에서 볼 때는 그거 정면이 아닌 데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원상으로 보여? 안 보이죠. 안 보이지. 사방에서 정면으로 원상으로는 안 보이지.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사방은 학생이었는데 구야 되지 않습니까? 지구본 같이. 그래야 위에서 봐도 밑에서 봐도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그게 원상 아닙니까? 근데 그때 수업 시간에 한 것은 아니다. 평면의 원상이다. 아마 이렇게 그날 수업에서는 답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자신 없어요. 지금도 문제가 돼요. 그런데 사방에서 봐도 원으로 보이지만 그 공간을 지나면 안 보여. 익산역을 지나갈 때는 구를 해놓으면 어디서 봐도 그 원으로 보이지. 근데 익산역 지나가면 안 보이잖아. 어디서도 보이는 그래서 저는 홀로그램 쪽이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홀로그램. 근데 홀로그램만 해도 저 자신도 홀로그램을 잘 몰라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과 관계없이 어디서 봐도 원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은 그게 이제 요즘 양자역학 쪽에서는 AI 뭐 어쩌고 이게 되면은 그게 나올 것 같아.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이것을 착안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시대에 무슨 금 색깔이냐 어쩌니 이거 따질 일이 없죠. 이제 그때 가면은. 그런 가변적인 내용들이 진각 쪽에 가니까 그 전에 원만이 반매우 육자로만 하던 것이 상당히 만다라로, 그 만다라도 주로 구로 하더라고요. 공구자. 어디서 봐도
정도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사람도 상당히 변하고 있구나 그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도 좀 그 미래 시대에 맞는 걸 하면 이건 젊은이들이 잘하는 것 같아. LED만 해도 우리는 잘 못하잖아요. 젊은 애들은 어떻게 조명을 하면 훨씬 더 나을 것인가 이거 잘하는 것 같더라고 애들은. 자, 혹시 조성법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거 있어요? 아까 원은,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원은, 경사님 말씀대로 하면, 원은 속이 비었는 것을 우리가 표상으로는, 상징적으로는 보여줄 수 있지만, 물론 그것이 텅 빈 건 아니지만, 꾼은 속이 비었음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원이기 때문에 속이 비었다는 것은 아는데, 꾼은 속이 꽉 찼지, 어디서 보면 다 원으로 된다면은, 공이니까, 그게 속이 빌 수가 있습니까? 물론 텅 빈 건 아니지만, 또 텅 비면서 하는 조명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조명은 텅 비었는데 가득 차 있는 것. 그게 그렇지. 진공묘유가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어, 현대 기법이 있을 것 같아요. 몰라. 그거는 이제 알아서 알아가고, 그냥, 자, 영상이, 우리 오영세 선생님 혹시 이 부분 언급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세사님? 네, 저 지금 들어와서, 그러세요? 잠깐 들었는데요. 예, 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는데, 제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그, 이 부분에 대해서 교당을 지을 때, 교당을 한 두 번 이렇게 옮기고 신축할 때 이렇게 느낀 점인데요. 좀 딴 얘기 같지만은, 그, 조성법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부적인 로고가 없잖아요, 우리 교단에. 예, 예를 들면은 지금 대종사 성탑만 가서 봐도, 그지. 어, 여보세요? 예, 말씀 들리죠? 예, 예, 대종사 성탑만 가서 봐도 밑에 기단서부터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가운데는 이제 동그란 원이 있고 또 올라가서 맨 위에 올라가면은 이제 일원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총부에 들를 때 처음에 입교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대종사님 성탑이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둥그런 둥근 그야말로 공이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위에 일원상이 이렇게 위에 탑 위에 있잖아요. 그거하고 쭉 해서 이 대종사님 성탑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 그 밑에 기단서부터 네모로 돼 있고 또 올라가고 또 그다음에 탑이 있고 1단, 2단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둥근 것은 무엇이고 위에 있는 이론상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했을 때는 거기에 어떤 근본 의미가 있을 거 아니냐. 각 단별로 상징하는 의미가. 그럼 그걸 물어봤더니 아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내하는 박물관의 교무님한테 가서 여기 외국인이 와서 이거를 물어볼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어떻게 대답할 거냐. 그 없대는 거예요, 그 자료가. 예, 그냥 혼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통 둥근 공으로 표시할 때는 이제 여의 보주 청정을 나타낼 때 그 둥근 공을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에 일원상에 대해서 할 때는 이렇게 하고 해서 혼자 이제 그냥 생각해 본 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지금 어르신들 말씀한 거에 의하면 이제 금색, 불교에서는 이제 금색 광명으로 장엄할 때 부처님의 이제 금색 광명을 나타내는 걸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금색을 많이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해서는 이제 금색광명이 오히려 낫다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교당을 지으면서. 예, 좀 다른 얘기지만은 어쨌든 형식이 또 내용을 지배하는 수도 있으니까 커피를 뚝배기에다가 먹으면 맛이 나겠어요. 커피 잔이 좀 제대로 된 데서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교화의 한 방편으로서 필요는 할 것 같은데 예, 교당을 지을 때 내가 몇 번 느끼지만 교당에 있는 구성원에 의해 따라서 교당을 질 때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낸다 이 말이죠. 예, 이게 시대가 많이 바뀌는데 그 교당에다가 이론상을 모실 때도 좀 신성하고 엄숙한 느낌이 나게끔 모시는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교당도 그게 숙제인데 요즘 교당을 무슨 역전다방처럼 입구를 만들어 놓으면 들어가서도 그렇고 물론 뭐 경제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뭐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뭐 시카고인가 그 무슨 교당 그 해놓은 거 보면 아주 현대식으로 깔끔하게 해놨더라고요 교당이. 예, 그럼 그런데 들어가면 이제 소위 메디테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하니까 그렇겠지만은 이론상 밑에도 아주 상당히 깔끔한 어항처럼 뭐 이런 그런 거 위에다 이렇게 모셨더라고요. 그런 거라든가 제가 이제 저장해 놓은 게 있는데 교당도 이렇게 아주 모던하게 갈 거냐 아니면 또 좀 장엄을 할 거냐 뭐 저기 뭐야 양양 낙산사 기도실에 가보면은 기도실을 아주 엄숙하고 기도할 맛이 나게끔 이렇게 쭉 꾸며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중생들한테는 그런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거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좀 가졌었어요. 그 이론상뿐이 아니고 교당 전체의 모양이 우선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새로운 교도들이 들어왔을 때 이 도량 같은 좀 느낌이 나야 되는데 그냥 다 각 교당별로 지금 맨 땅에 헤딩하다 보니까 그때 거기 중심 이루었던 사람이 그냥 대충 교당을 다 짓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고 뭐 그 질 때 막 그런 어떤 로고가 있냐 물어봤더니 뭐 한 군데도 없고 그러니까 비슷하게는 하지만 하여튼 정확한 법칙은 없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게 시대상에 맞춰서 좀 경건하게 그런 분위기가 나도록 연말을 하고 어느 종교든지 시대가 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장엄은 있게 마련인데 이론상이 뭐 장엄을 해봐야 뭐가 있겠어요. 그죠? 색깔이지 모양 아니면 그거 말고는 없는데 어떤 교단적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아주 전공자가 나와야 돼요, 또. 근데 그러니까요. 네. 그냥 그 각 교당마다 보면은 교도님들 구성과 그때 네. 당시 건축가를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냥 각양각색으로 다 달라요, 사실은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당도요. 그, 지금 나오면 이제 조명도 간접 조명을 쓴다든지 또 오디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연구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교단은 그런 연구팀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외국인이 와서 대종사님 그 성탑을 보고 이게 각 단별로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을 할지 그런 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박물관장한테 막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냥 물어보면 모른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런 거고 뭐
정산 종사님 탑하고도 이제 좀 다르고, 뭐 다른 건 있을 수 있죠, 대사님하고도. 그러나 그 작가의 그 의도는 있었을 거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다 좀 기록을 해놔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기, 성탑은 정,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일본 탑 같다고 그래요. 그걸 대종사, 많이 땄어요. 대종사님 성탑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불탑하고 좀 달라요. 근데 많이 달- 일본의 그 탑은 오신탑이라 해가지고 그 지수, 화풍, 공, 식까지 포함한 그 탑으로 특히 밀교 탑이 가장 유행을 해요, 일본에서는. 근데 그 맛이 상당히 있다고 그래요, 우리 원불교에. 아니, 그 어쨌든 예. 그거는 다 개인의 생각이지, 교단이 주체적으로 내세우는 어떤 그것은 철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나중에 된 거라도. 예, 그 예. 전 그러니까 이쪽 분야에 그 전공을 이게 예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종교 철학을 또 해야 하거든. 그런 그렇죠. 것까지 겸원분들이 나와야 돼요, 연구가 자꾸. 자, 아까 누가 말씀하시려고 그랬죠? 예, 제가 좀 덧붙일 말씀이 예, 있는데요. 예. 지금 그 원상을 갖고 얘기하자면 원상은 진리의 상징이고 표상, 즉 상징 아니에요? 근데 상징은 자꾸만 바꿔 싸면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문제가 생겨요. 특히 법신부의 상징을 자꾸만 변형을 시키면은 다른 문제가 야기될 텐데 지금 아까 금색으로 한다면 난반사가 우려된다고 했는데 또 뭐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은 그 조명 기술 발달로 그 원상을 여러 가지로 그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그 교회의 십자가처럼 밖에다가 조명을 넣어서 원을 표현한다거나 이런 걸 해야 하는데 근데 금을 상징으로 했을 때 뭔 문제가 따르냐면은 이 조명으로 금색이 표현이 안 됩니다. 기껏하면 노란색 또는 좀 이상한 색으로 나오지 이 오리지널 금색이라고 느끼는 정도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 원상을 책자를 만들면서 인쇄를 하면은 황금색이 표현이 안 됩니다. 그것도 노란색 아니면 주황색, 잘못 쓰면 이상한 색으로 그렇게 인쇄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떤 뭔 규칙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굳이 원상을 갖고 막 멋으로 표현하려면 안 되고, 전에 원광대학교에서 원상징은 뭐라든가 그런 책자를 몇 년간 발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마치 만다라에서 영감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도안을 넣고 뭘 했는데, 글쎄요. 거기에서 어떤 상징이라는 느낌이 저는 안 오더라고요. 자, 예. 그런 점이 오늘, 있다면은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고 다각적으로 그러죠. 예. 연구가 오늘 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여기 허 교수는 오라고 했더니 주업이 연결 못 오고 지금 못 돌아버렸는데, 이기학 교수는 아까 오신 것 같더라고. 예, 이기학 교수님이 있고, 황근창 교수님께서 물리학 전공이세요. 그리고 불교를 아주 대가해요. 물리학자인데도 불교를 굉장히 평소에 저하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황 교수님 혹시 오늘 원하는 바의 내용은 주로 안 나왔습니다만은, 혹시 여기다가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은, 황근창 교수님 나가셨나? 이 교수님은 지금 원체 바쁘시니까 듣기만 할 수 있으면 하고 다음에라도 듣는다고 지금 하셨고, 오늘 이현종 생 혹시 얘기 말씀 좀 하실 게 있으십니까? 이현종 생?
예, 다음 기회에 하시고, 귀사님은 제가 꼭 오시라고 한 얘기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한 게 아니고, 지금 아까 읽으신 중에 내역, 그 내용, 어떻게 볼 것이냐, 게 이제 조성법은 이 정도 하고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라는 정도가 고민이 됐고, 이론상의 내역이 뭐냐? 내역이 지나간 어떤 그 속의 경과 과정이 아니라 핵심 내용입니다. 이론상의 실체, 내용물.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일원의 내력은 사은효가 바로 안 갔어요. 일원하면은 그 다음에 양대은 그게 나와 버렸어요. 이거 지웠어야 돼요. 이 책 만든 과정에서 보자면은. 그런데 그 양대은의 내역을 말하자면은 사은, 사중은 이렇게 나왔어요. 요 문제가 이제 이런 사항에 관한 핵심 문제가 논의가 됩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귀사님 보고 지금 오늘 꼭 계시할 텐데 이 분야 진도가 안 나가서 그러는데 명사님께서 이번에 최근에 쓰신 글 내용이 앞으로 교단에서 문제를 느낀 사람이 있으면 상당히 야무지게 볼 수 있을 텐데 되게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 견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예요. 지금 명사님이 제기한 것은. 그런데 원불교에서는 견성에 관한 얘기를 잘못하면 그 선천시대의 얘기다. 지금은 사막 병행의 시대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최고위에 계신 분부터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견성이 소홀히 되는 면이 있다고요. 근데 이것 안 거치고는 사막 수행을 못 한다라는 것이 지금 명사님 주장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공감입니다. 법신볼 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후에 그 사막 수행이 되는 것이지, 그냥 부분을 모아가지고 전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견성 없는 항마들이 너무 많다고요, 현재는. 몇천 명 되잖아요. 그래서 견성 문제를 지금 제대로 좀 다룰 필요가 있겠다 하는 얘기를 이번 며칠 전에 하셨던가 그 명사님이 쓰셨더라고요. 오늘 제가 봤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야, 이거 꽤나 논란이 좀 되겠구나. 근데 아직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규사님께 요 대목을 한번 잘 지켜보시고, 견성과 성불, 이 관계를 사막만 수행한다고 해서 바로 성불이 되는 건 아니에요. 견성을 거쳐서 그 견성헌 속에서 사막이 제대로 보림이 되어져야 성불이 가진다 해서 견성과 성불 관계를 지금 명사님께서 중요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오늘 거기까지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제 소태사님께서는 이런 사항 하면은 바로 양대은, 그리고 양대은 중에 이제 황은은 뺍시다. 그러나 저는 뺄 수 없는 것이 불운이에요. 불운은 빼면 안 된다고 봐요, 오히려. 이 불운을 거치고 그에 의해서 사은이 나와져야 일원상하고 사은하고 관계가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젊은 교무들이 그래요. 일원상하고 불운이 없는 사은으로 바로 가니까 사은하고 일원상하고는 혼선을 빚어버려요. 본질이 일원이요. 그리고 그 본질이 구체적으로 인간들이 알아듣기 쉽게
우리들에게 맞게 설명한 것이 사은이에요. 근데 일원즉 사은, 사은즉 만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일원하고 사은하고 범벅궁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 문제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데 오늘은 시간도 그리 못했고 그러자 마침 여기도 있구나 해가지고 아까 금으로 뭐 먹칠만 하는 걸로 저는 알았는데 금이라는 게 소태사님께서 딱 언급하셨듯이 불운이라는 이 부분을 생략하고 이론상에서 바로 사은으로 넘어가면은 저는 안 된다라고는 것이 여기서 한번 더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견성을 하려면 불은 부처님 법신불이죠. 이때 불은 석가모니 아니 소태산이나 석가모니가 아닙니다. 법신불 일원 이 문제를 똑바르게 이론적으로라도 체계를 세우고 그 위에 사막수행을 하든지 해야 한다 하는 면에서 명사님이 제기한 견성 없이 바로 성불만 가려고 한 것은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요즘 여시아문이 굉장히 파문을 지금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라도 귀사님이 좀 오셨으면 했는데 실제로는 오늘 이 내용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지금 들어와 계시는 황근창 선생이에요. 물리학 교수인데 저는 이제 대학에서 만났죠. 근데 불교로 지금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하고는 같은 재직 기관에서도 불교와 물리학, 현대 물리학과의 관계 이걸 많이 공부를 서로 했었어요. 주고받고. 그리고 오늘 또 오시는 이현종생도 바로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법신부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유교하고 막 섞어가지고는 유불도를 섞은 속에서 하다가 보니까 제대로 된 견성도 못 나온다라는 견해가 상당히 강한 필치가 검가라는 이름으로 지금 필명으로는 쓰셨더라고요. 여시아무님이 쓰신 글에 가끔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이 검가인데 그분이 바로 오늘 여기 오신 이현종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론상 조성법이라는 그 문제는 그 정도 하고 이론상 내력이 뭐냐 그 문제가 심고와 기도법 하고 연결 지으면서 다음 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그래도 오늘 이 문제만큼은 문제 제기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오늘 오신 분 중에 육조단경 넘어가기 전에 언급을 좀 해주시죠. 혹시 있으십니까? 예, 제가 문제 제기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예.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하자는 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예. 있고요. 과연 사은이 우리 원불교의 창작품이냐? 요 부분에 대한 의문을 한번 풀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예. 미리 드리는데, 사실은 과연 이 사은이 우리 원불교의 창작품이냐를 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책을 찾으다 보니까 전신법의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교단을 세울 때 그 조선 총독부의 일제의 관리들이 이 부분에 황은을 넣으라고 주장했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전신법의에 보면 임재중의 창시자가 황벽 희운선사인데 그 임재중이 세워질 때 사은이 있습니다. 첫째가 부모은이고 두 번째가 중생은이고 세 번째가 국왕은이고 네 번째가 삼보은이에요. 이게 사은으로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부모, 진짜. 그 다음에 예. 그러니까 그거에서 중생, 그 다음에 구강, 국왕, 그 다음에 삼보. 삼보. 그러니까 예. 우리 원불교의 사은은 부모는 그대로 있어요. 중생운이 동포운이 됐고 국왕운을 일제 관리들이 사실은 일본의 임재중은 황실불교예요. 그러니까 고급 관리들은 전부 임재중의 교도들입니다. 예. 그다음에 삼보운을 우리는 천지운으로 갖고 왔어요. 국왕운을 살짝 법률운으로 바꿨죠. 물론 국왕이 법을
규정해놓고 그걸 지키도록 하는 것이니까 또 현대적인 의미로 우리가 지금 1920년도 정도나 30년도에 이거를 일제 총독부에서 승인을 불교로서의 종교로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임재종을 이끄는 불교 교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로밖에 불법 연구회로 해가지고 종교로 승인을 받아야 예. 되는데 굉장히 절묘한 수를 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아주 토론은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 다음 시간에 한번 예, 오늘은 토론해봤으면 다룰 수가 좋겠습니다. 없지만 예, 예. 이런 사항의 내용에 들어갈 때 어떻게 봐야 할 거냐 하는 문제의 제목 자체가 사은이 원불교의 창작품이냐 예. 아니면은 어떠한 그 내력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그 문제가 우리 문도철 선생님께서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저도 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자, 혹시 또 그러 못지않게 이걸 다루려면 이 문제는 그도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으시면은 문제만 제기해 주세요. 다른 선생님들. 예.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불교정전 오늘도 한 15분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육조단경 시간이 좀 모자라는 편인데 육조단경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었죠. 유상, 무상 그 문제가 지금 세사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전화하려다가 지금 못 드렸는데 한번 논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특히 봉산 같은 경우도 지금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그 유상과 무상 해능하고 지철하고의 그 대화에서 나와진 내용이었고 원효가 그러면 열반경 종효에서는 어떻게 봤었느냐 하는 얘기까지 지난번에 하다가 말았었죠. 그것도 중요한 문제니까 한 2, 3분 그 음료 마시거나 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사님 그 자료 뭐 어디를 띄워져 있습니까? 공유는 예, 제가 공유를 오늘 진도 나가야 될 부분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예.